네. 어제 보통 오른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기쁘게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서 상승폭이 더 좀 커지게 느껴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전문가분들은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나요? 오늘? 예상을 하지는 못했고 당연히 왜냐하면 근데 이 얘기를 해주시죠. 설명.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려고 했네. 네, 일단 보시면 주말에 그 협상 결렬 소식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많이 내렸었잖아요. 7만 네. 달러까지 밀렸었는데, 보시면 지난 이제 오늘 새벽이죠. 그때부터 계속 올라가지고 14일 되면서부터 쭉쭉쭉 올라서 7만 4천 달러 가격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요. 한번 왜 비트코인이 올랐는지 하나하나 이제 좀 시황 차트 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만평이 오늘은 좀 만평을 차트 다음에 넣어봤는데요. 네. 이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여기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시죠. 이렇게 두 분이 이제 싸우고 있고 이제 중재국들 뭐 파키스탄, 이집트 이런 분들이 좀 말리고 있습니다. 뒤에 이제 아시아 유조선들 울고 있고 비트코인은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주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만평을 좀 특이하게 파키스탄과 이집트를 한 사람에 표현했군요. 어떻게 이제 머리는 이집트고 목도리는 파키스탄. 네. 재민아이랑 한 5번 논의를 했는데 제 뜻을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그래도 이게 매일 이렇게 뽑아오시는 거는 대단하신 것 같아요. 30분씩 같이 그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제 이란과 미국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 돌파구는 있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그려봤고요. 네. 일단 어제 주요 뉴스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뉴스고요. 보시면 미국이 호르무즈 역봉쇄를 했죠. 이제 네. 오만만 그쪽으로 나가는 이제 배들을 미국 쪽에서도 막은 건데 이제 이란이 이제 봉쇄를 풀어주면 갈 수 있었던 배들조차 이제 이란이 못 가게 막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뭐 파병 요구까지도 이제 나오면서 리스크가 좀 커지는 듯 했는데 이게 그 파병 요구가 왜 나왔냐면요. 이란이 뭐 봉쇄할 수도 있다고 언급되는 해협 근처에 그 우리나라의 부대가 청해 부대라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거의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있었고 또 이제 파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봉쇄를 하다 보니까 군함이 또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일본, 한국 이런 또 아시아 국가들 또 특히 이제 미군들을 주둔시키고 있는 국가들에게 계속해서 또 우리 도와줘, 군함 보내줘, 파병해줘 이런 요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초반에는 리스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파병 요구가 나온 건 아니죠. 아직 나올 나온 건 수는 아니고 있지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네, 왜냐하면 좋습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파병을 요구하면서 안 해준 나라들을 특정 국가들을 꼭 실명 거론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불만을 표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역봉쇄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신 거고요. 네, 근데 이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사실 다른 나라 대사관들은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철수를 했는데 네. 이제 한국이라던가 폴란드라던가 이제 몇몇 나라들은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약간 이란에게 네. 조금의 의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아.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또 파병 요구가 만약에 이제 요구가 된다고 하면 네. 굉장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 파병 들거든요. 요구는 네. 사실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 약간 조심스럽지만 첫 번째 파병 요구보다 더 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파병 요구는 그냥 호르무즈가 갑자기 막혀서 그걸 정상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활동으로 일환으로 갈 수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죠. 여기서 막는 배는 그냥 다 중국으로 가는 배예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이제 파병을 한다는 거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게 그죠. 받아들일 수 있는 완전히 그런 첩을진다 이슈.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그렇기 있겠죠.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는 파병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고 파병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파병 요구를 해서 안 들어주면 다른 요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잘 또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이 국방비 절감을 위해서 쓰는 이제 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본 것도 있고요. 이제 조심스럽게 전 그런 생각을 해봤고 또 보시면 시장이 그래도 조금 초반에 기대감을 가졌던 게 이제 봉쇄를 실제로 하긴 했습니다. 이제 역봉쇄를 실제로 했고 이제 미국 장이 열려도 진행을 했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어젯밤 11시였습니다. 정상 봉쇄가 시작을 했고 이제
거기에 있어서 좀 시장이 약간 실망하는 듯 했으나 물밑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나왔거든요. 이란 측에서도 그 주말에 협상 결렬이 되면서도 첫 협상에서 바로 합의에 도달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좀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이제 내용의 보도가 알자지라 통신에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 엑시오스 같은 이제 미국 정치 매체에서도 비슷한 류의 보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측은 이란이 합의를 매우 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물밑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줬는데 사실 좀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동진 국방부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중국의 이제 국방부 장관 같은 분인 이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전면에 나서가지고 첫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어떤 발언을 했냐? 이제 동진 국방부장이 중국 선박은 이란과의 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항해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사실 그간 중국이 미국이랑 이란의 이런 갈등 상황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나서서 발언을 한 게 제 기억에는 이제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어제 굉장히 핫했었던 밑에 조회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호르무즈 레터 엄청나네요. 그렇죠. 거의 200만 가까이가 봤거든요. 근데 요게 사실 이제 제도권 매체를 통해서는 팩트 체크가 된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 이란과 미국과의 합의가 틀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정보들이 트위터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는데 일부는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 가능성이 높고 가령 대표적으로 이란 그 회담에 참여했던 협상에 참여했던 이란 국회의원 한 명이 그런 얘기 했었어요. 호르무즈 해협의 이용권, 그 수익률을 이란과 미국이 나누자는 얘기를 실제로 미국이 제안을 했다. 네. 공식적으로 회담장에서.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라는 말은 공개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몇 시간 만에 또 지웠어요. 그것도 몇백만 조회수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왜 지웠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이게 측에서 좀 요구를 했겠죠. 아직 정해진 사항이 아니니까. 이란 그렇게. 내부에서도 우리가 지금 협상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호르무즈 레터라는 이 채널은 호르무즈 관련된 뉴스를 전문적으로 좀 전하는 채널이긴 한데 이 부분은 약간 추가 이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이 호르무즈 레터라는 매체가 있는 것도 전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사실. 뭐 사실 근데 이번에 원래 생긴 있었나요? 거죠. 이번에 네. 생긴 거겠죠? 이번에 아, 그런 이번에 거겠죠. 생겼고 네, 처음 봐서. 이란 관련한 소식들을 좀 모아서 좀 제공하고 있는 계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군요. 보통 그냥 우리가 로이터나 아니면 AP통신이나 이런 데서 네. 볼 수 있는 뉴스보다 약간 더 딥한 뉴스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미국의 항공모함이 네. 원래는 이렇게 그 수에즈운하 지나가지고 음. 이렇게 오는 그쪽으로 오는 게 빠른 길인데 밑으로 이렇게 희망봉을 돌아서 오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후티 반군이 그 이제 홍해를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팩트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생긴 지 얼마 안 된 호르무즈 레터에서 어떻게 그렇게 조금 더 딥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팩트 체크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것들인데. 네, 그러니까 이 X 중심으로 보실 때는 약간 그런 부분들을 네.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근데 말씀하신 취지는 저는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중국이 반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또 공식적으로 나온 시그널도 네. 그 발언도 있는데요. 네, 중국의 이제 왕이 외교부장인데 일종의 이제 외교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국 왕이 부장도 중재자인 이제 중재국인 파키스탄과 통화를 해서 전쟁 재개를 막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좀 이란과 미국의 갈등을 봉합을 하기 위해서 나서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서 사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오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호르무즈 그 레터에서 나온 내용들도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게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같은 결이죠. 네, 보지 정도가. 않았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파급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럼 종합해 보면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제 7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었거든요, 가격이. 맞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봉쇄는 예정대로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게 가격이 올라갔지? 그렇죠. 알고 보니 일단 봉쇄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뒤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는 분위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미국이 계속 수세에 몰리고 정신 약간 해롱해롱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가 이제 주도권을 좀 찾는 것 같다. 거기서 오는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 좀 가격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겠네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요, 한 2주 동안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보면 심지어 지금 이제 전쟁이 시작됐던 2월 28일 대비해서 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당시에는 66,000달러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쵸. 거의 10% 이상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오르는 그 추세들을 보면 계속 지금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추세고, 유가랑 같이 이제 키를 맞춰봤을 때도 동일 유가일 때 비해서 가격이 지금 월등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종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레벨이 많이 높아져서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6만 달러 뭐 후반, 이제 그리고 주말에도 7만 달러는 안 깨졌거든요. 근데 게다가 이제 오늘 7만 4천 달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끌어내릴 요인이 더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음 레벨로도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7만 2천 달러 이상에서 8만 달러 사이에 매물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빨리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빨리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요즘 나오는 이슈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좀 많이 좀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다라는 거 염두해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 유가도 같이 이제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좀 찾아서 오늘 이제 100달러 아래로 마감을 했었고요. 지난주에 CPI도 나왔었죠, 3월. 그리고 네. 이제 오늘 밤에 또 이제 PPI도 나오는데 이 3월 경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될지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전쟁 초반인 거죠. 3월이니까 어떤 식으로 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인덱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3월은 또 안 좋았습니다. 네, 이 CPI도 좀 안 좋게 나왔었고, 네. 그래서 유가 충격이 좀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전년 대비 3.3% 상승을 했었고 이게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수준이었는데 4년 만에 가장 최대폭으로 상승을 한 거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뭐 오늘 밤에 발표될 이 PPI도 좀 전쟁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물가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CPI는 이 유가 상승분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네, 했고, 맞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코어 물가는 뭐 슈퍼코어 CPI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낮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PI의 경우에도 만약에 그런 추세가 조금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길게 이 국면을 가져갈 수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물가 때문에 사실 지금 뭐 채권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안 좋은데 높은 상태인데 약간 내려갈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 지수도 많이 냉각이 됐는데 이제 4월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시면 전 달보다 10.7% 급락해가지고 상당히 미국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라고 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물가 흐름 속에서 그 금리 정책 방향도 아무래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각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구간별로 이제 확률을 살펴보면 이제 제가 장표에는 못 담았는데 6월까지는 동결 분위기가 매우 강한데 이제 7월부터는 인하 기대감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뭐 저번 달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서 조금 멀어지는 듯 했었잖아요. 네. 이게 다시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게 7월부터 상승을 해서 10월에는 지금보다 한 단계 낮은 금리 수준인 3.25%에서 3.50% 구간으로 인할 확률이 10% 중반대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에 일정 중에 그러면 뭘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PPI를 PPI. 오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업률도 이제 중요한 지표로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 두 개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일 한국 실업률이고, 네. 네. 그래서 16일 네.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물가와 금리의 관계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인물이 한 분 계시죠. 네. 케빈 워시. 네. 차기 연준 의장으로 이제 가능성이 높은 이제 후보자죠. 지명자. 이분을 이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업데이트를 해왔는데요. 일단 원래는 4월 16일에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했다는 표면상의 이유로 연기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어요? 무기한 연기가 됐다가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CNBC에서 보도를 한 건데 서류를 잘 제출을 해서 이제 이 상원에서 낸 서면에 대한 그쵸. 답변만 받으면 청문회가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맞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니, 모르는 사이에. 네, 아니 무기한으로 좀 연기가 됐다 그래서 걱정을 했었는데 안 그래도 네. 그 박상혁 편집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다행입니다. 저도 이제 새벽에 연기가 돼서 이 부분으로 이제 준비를 하다가 이제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CNBC에서 서류를 제출했다는 좋은 뉴스가 나와서 가져왔는데요. 사실 서류가 표면상의 이유가 아닐 수도 있는 게 이제 그쵸. 케빈 허쉬의 부인이 에스티 로더의 이제 상속녀 아닙니까? 네. 이제 제인 로더인데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재벌인데다가 대부분의 이제 재산 관계가 제인 로더 쪽에 있고 이런 걸 좀 발라내기가 어려워서 서류 제출이 좀 오래 걸렸을 거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어차피 그 거짓말할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 서류는 내면 돼. 돈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정리할 서류가 많았기 네. 때문에 오히려 또 네. 대기업이면 사실 더 쉬울 수도 있거든요. 아, 간단 명료할 그렇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네. 사실은 저는 이분이 지금 50대에 사실은 이제 연준 의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노다지가 열린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노다지가 열렸다. 퇴임하고 나서도 네. 물론 이제 연준 의장을 할 때 어떤 활동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네. 사실 뭐 고문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정말 끊이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저는 이렇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와이프가 재산이 많을 수 있는데 어차피 모두가 많은 걸 알고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어쨌든 네. 잘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뭐 시간에 맞추긴 좀 어렵겠지만 5월달 안에 정도는 취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5월 15일인가? 그죠. 5월 중순 정도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파월 임기가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차기 의장이 인준이 되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상원 의원의 그 서면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만 잘하면 날짜가 이제 잡히는데 뭐 빠르면 뭐 다음 주, 뭐 늦으면 이달 말 이렇게 뭐 날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날짜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워낙 변수가 많은 게 연준 의장 청문회여가지고 뭘 좀 보시면 좋을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연준 의장 후보자 인준은 이제 은행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나서 전체 회의 표결을 또 거쳐야 되는데 이 은행이 구성이 총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13명 그리고 이제 민주당 1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그리고 공화당 의원 1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이면 이 인준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은행위를.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제 보면 지금 이제 톰 틸리스 상원 의원이 공화당 소속인데 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연준 의장의 인선에 이제 청문회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또 있고 민주당은 또 민주당대로 파월 의장의 이 수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서 사실상 이 부분이 조금 제일 난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일대에서는 이 양쪽이 다 반대하고 있는 게 또 이례적인 거라 정치적으로 가장 시끄러운 연준 의장 인준전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파월 의장도 사실은 임기가 끝났는데 또 앉아가지고 네. 억지로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근데 이것도 또 업데이트된 소식이 있는데요. 뭐 일단 네. 캐비넷 백악관 이제 국가경제위 위원장이 이제 최근에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새 의장이 공식 확정이 되면 물러날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 그리고 본인한테. 네. 아. 보냈다. 이제 네. 물러나겠다라고 확실하게 의사를 표명했고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네. 이제 또 시장의 한편 또 예상했던 게 이사로서의 임기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트럼프를 견제하기 위해서 파월이 남을 수도 계속해서 있다. 이사로 남아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자기한테 이사로 남지 않겠다고 명확한 시그널을 보냈다라는 이제 언급을 했었더라고요. 그렇군요. 캐비넷인 뭔가 한방하네요. 네, 그래서 뭐 시원시원하게 이런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날짜만 잘 맞춰서 인준이 끝나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좀 무리 없이 취임이 되면 금리 인하가 어쩌면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클라리티 법안도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어제는 서클
이 대표 CEO가 한국에 왔어요. 아, 네, 맞습니다. 국내 매체들이랑 인터뷰도 좀 하고 그랬던데 직접 가서 보셨죠? 전 보고 싶었는데, 아, 직접 가진 않으셨고. 네, 방송 준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 이제 기자분들을 보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어떤 사진은 얘기들이, 네, 이게 찍어 왔고 이제 내용도 조금 저 대신 이제 뭐라고 정찰병을 보내서 내용도 좀 받아왔는데요. 야, 이 옛날에 컨퍼런스에서 봤던 때보다는 얼굴이 굉장히 좋아졌네요. 아, 이게 사람이 좋아졌나요? 좋아진 얼굴이에요? 전 좀 노쇠하셨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평온해졌잖아요, 표정이. 표정에서 약간 인자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느낌일까요? 너희 뭐 스테이블 코인 하려고 한국 뭐 우리가 들어와. 도와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 네, 정확했습니다. 네. 이 회견에서 나온 내용들도 대체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제가 일단 이 서클에 제레미 알레의 얼굴을 좀 한번 보여드렸고, 한번 이제 질의 내용도 정리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중요한 것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글자가 많은데 하나하나 이제 너무 또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나름대로 중요한 것만 뽑아봤는데, 우선 이제 한국 사업에 진출 의사가 있는지, 뭐 설립 계획이 있는지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는 적절한 구조를 논의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디지털 자산법이 좀 글로벌 기업에게 열린 방향으로 이제 제정이 된다면 거기에 딱 맞춰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 따르면 이 외국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사업을 하려면 한국에 이제 법인도 설립을 해야 되고, 뭐 사무실도 이제 직접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정식 지사도 설립하고 라이선스 취득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또 포부를 좀 명확하게 발표했고요.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인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할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발행할 가능성이 낮다 라면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미국 기업이 보기에도 한국에 이제 좀 법안이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 은행 중심의 컨소시엄으로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서클이 끼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제 주로 파트너십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어제 두나무도 만났고 빗썸도 만나서 MOU도 맺었습니다. 네. 이제 막 양사 모두 파트너십 협약을 맺었고, 뭐 주로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언급한 거나 이제 저희 취재를 통해서 물어봤을 때 나온 얘기는 뭐 교육 관련 쪽으로 좀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나 좀 상세한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서클과 파트너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네. 이해가 안 갔던 게 교육 관련 내용 파트너십 교육 관련 뭘 한다는 거예요? 사실 뭐 뭘까요? 두나무 쪽에서는 좀 교육 관련을 해서 뭐 진행하는 사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래서 저희 기자가 이걸 물어봤더니 이런 쪽으로 뭐 협업을 하려는 게 있냐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 뭐 일단 발표를 위한 하나의 좀 아이데이션 차원이었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뭐 교육 사업이야 뭐 사실 거래소들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고, 네, 저도 가장 무난한, 기사를 보는데 네.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네. 네, 어쨌든 그러면 국내에는 지금 USDC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는 않죠. 그쵸, 이제 거래만 USDT가 주로, 많이 네, 사용되는데 맞습니다. 조금 더 어떤 그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서클이 이런 식으로 해외 국가들에 나가서, 이제 타 국가들에 나가서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도 많이 맺고 있고, 특히 이제 국가별 라이선스나 이런 법규 준수에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쪽으로 좀 파일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뭐 통행료 얘기에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좀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서클 CEO가 딱 얘기를 하길, 이 이란의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에 USDC가 쓰일 확률은 없다라는 식으로 그렇죠. 매우 낮다, 희박하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저번에 이제 김동완 대표님이 말씀 잘해주신 것처럼, 이 사실 서클은 이제 법 집행기관이랑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런 제재에 있어서 이제 정부나 이런 집행기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동결이 바로 될 수 있는 거래를 이제 좀 지원하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네. 굉장히 아무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고 갔네요. 음. 네. 좀 이런 기자들의 좀 밀착형 질문에도 다 대답을 잘해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잘 해줘야죠. 이제 뭐 한국도 네. 워낙 덩어리가 큰 시장이어서. 맞습니다. 네. 서클은 사실은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2, 3년, 3, 4년 전부터 꾸준히 참석했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회사고, 그리고 이제 서클은 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가 사실은 주가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렇군요. 부분들도 투자자분들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소식이 아마 어제 이제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 또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샀다라는 게 공개가 됐죠. 네.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블랙록과 스트래티지의 의장이자 창립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간에는 설마 아, 네. 설마 익숙한 네. 저 이제 본인 아니라고 하셨었긴 했지만 네. 예. 중간에는 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네. 추정되는 합성 이미지. 네. 근데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네. 진짜 신기하게. 얼굴이 진짜 비슷하게 그렸네요. 낯익은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스트래티지의 이제 창립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또 트위터에 지난주에 저저번 주에 이어서 지난 주말에도 매수를 했다라는 이제 게시물을 올리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글로 올라온 이미지인데요. 제가 너무 재밌어서 가져왔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이거 다 만드신 게 아니고 본인이 다른 만든 분이 게 아니군요. 올리신 거군요. 역시 아, 세계에는 와. 굉장히 이제 합성을 잘하는 분들이 네, 많은. 저보다 고수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네. 제야의 그래요. 고수분들의 이제 실력을 좀 차용해 왔습니다. 네. 보시면 근데 이제- 이게 보통 산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네. 대량 매수 축에 속하는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고요. 네. 이제 보시면, 여기 지금 이게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 현황인데, 지금 네. IBC 블랙록의 ETF죠? 이게 순 자산 현황인 건데, 6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블랙록이. 보시면, 이 스트리티지는 계속 꾸준히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80만 개 가까이, 78만 개. 상당히 많은 많네요, 정말. 진짜 비트코인 고래인데 네. 이 보시면 지난주에 얼마를 샀냐 거의 14,000개에 육박하는 이제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4,000개에 육박하는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집했다. 이게 거의 한 달 만에 10,000개 이상의 단위의 비트코인을 와. 구입을 한 건데요. 네. 이게 3월 16일에 24,000개, 2,000개 이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집한 이후에 첫 대형 매수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 매수하고 나면 스트래티지가 조금 내리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또 고점 판독기. 잠깐 팔았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는지 근데 고민을 지난주에 해야겠네요. 산 게 이제 어제 공개가 된 거기 때문에 아, 네. 사실 지난주에 샀다고 하면 지금 가격보다는 당연히 낮은 가격에 샀을 거고요. 음. 저희가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드린 바 있는데 스트래티지가 10,0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몇 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살 때가 사실은 좀 저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굉장히 그때 폭등이 일어났었던 시작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지지난주에 시작했나요? 지금 2주 전이라고 한 보시면 달 됩니다. 사이에 지금 거의 한 3주를 연달아 지금 10,000개 이상 산 거죠. 2주 정도 2주 연달아. 정도? 네. 네. 3주 전에는 잠깐 패턴이 잠깐 깨졌다가 네. 2주 전부터 다시 이제 다시 매수 시작하고. 시그널을 알렸고 이게 대형 매수가 한 달 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한 달 동안 연구선주를 판매한 이제 자금들을 끌어와서 계속해서 또 대형 매수를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잠깐 좀 조심스럽게 해봤고요. 이번 매수에서는 개당 가격이 71,902달러. 지금 가격보다는 일단 쌉니다. 그래서 네. 좀 그래도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서 오늘 많이 올라서 그래도 세일러가 이번에 구매한 가격이 나쁘지 않은 가격이었다. 지금 되게 애매한 가격이에요. 왜냐면 지금 한 7만 한 5천, 5,500 정도 될 거예요. 매수 평단가가. 근데 매수 평단가보다는 지금은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그쵸. 7만 5천 맞나요? 자, 이것도 8만 5천인가요? 7만 5천인가요? 네. 7만 근데 달러대로 7만 알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7만 달러 5천. 중반대 정도로 네, 그 형성이 정도로 되어 알고 있고요. 있는데, 근데 여기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음, 사실 시장 그 투자자들 센티멘트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여러 가지 아주 알찬 뉴스 너무 감사합니다. 김재희 편집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